안녕하세요. 상만이의 해외 투자 상만입니다. 이번 영상은 성장하는 ETF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ETF와 좀 혼동될 수 있는 개념들, 자주 등장하는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좀 비교해보고 좀 알아보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ETF의 규모라든지 ETF의 종류가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다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게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10년 연평균 성장률이 이제 ETP 대비 ETF가 18.6% 정도라고 합니다. 18.6%. 그리고 올해는 9월달까지 8.1%의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ETP라는 개념이 이제 이 자료에서는 ETN과 유사하게 쓰였는데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 나타나져 있는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 여기 6천 빌리언이니까 거의 6천조 가량이 되는데 6천조가 넘는 건데 이 금액이 잘 안 와닿으니까 비교를 하자면 한국 2019년도 GDP가 1조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조가 넘는 금액이니까 한 6배가 넘는 금액이죠. 그리고 GDP 기준 세계 3위인 일본이 5조 달러가 넘으니까 이 금액, 그것과 비교해도 이 금액이 더 큰 금액. 엄청나게 이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 2020년 9월 달에 어떤 ETF가 많이 유입이 되었는지를 보면 대부분 이제 시장 인덱스를 따라가는 겁니다. QQQ는 이제 나스닥 S&P도 있고 VTI라고 미국 주식 전부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VXUX는 요 미국 주식을 빼고 나머지에 전부 투자하는 그런 이제 나머지 글로벌 마켓에 투자하는 상품, 그리고 이제 중국에 이제 머니마켓 펀드가 있고 이제 채권에 투자하는 것들, 여기 보면 뭐 레버리지 ETF도 있고, 그리고 이제 ETP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이제 골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있고 이제 다른 상품들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골드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미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비슷합니다. 18.8%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이제 올해도 한 7% 가까이 올랐다. 이제 글로벌과 마찬가지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미국이 글로벌 마켓의 7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보니까 특히 ETF 시장에서 이렇게 비슷한 이제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탑 10 항목들을 또 살펴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합니다. S&P, QQQ, 나스닥, 그리고 VTI, VXUX, 그 다음 채권,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QQQ, 뱅가드 S&P 상품 등이 있습니다. ETP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골드, 그 다음 달러 인덱스, 골드, 은, 그리고 농산물 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TP가 뭐냐, 아까 이제 자료에서는 ETFGI라는 ETF 리서치 기관에서 발간한 자료인데 거기서 이제 ETN과 유사한 개념으로 쓰였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ETP는 이제 ETF와 ETN 둘 다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증권이나 인덱스 그리고 기타 금융상품들을 추적하는 증권의 형태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주식과 같이 거래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데이투데이도 가능하고 이제 장중에서도 이제 가격이 수시로 바뀐다. ETF와 비슷한 성격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비용 상품이라는 점. 그럼 ETN은 뭐냐? ETF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ETN은 이제 무담보 이제 채무라고 하는데 이제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회사에서 이제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고 회사채를 받는 그런 느낌인데, 요거와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이제 여기 이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돌아오는 이자가 없기 때문에 ETN 같은 경우는 이자 없고 이제 레퍼런스 인덱스나 벤치마크의 성과에 기반한 그런 상품이죠. ETF와 유사하게 느껴지는데 또 차이점이 뭐냐면 요거는 만기가 있습니다. ETF 같은 경우는 만기가 없는데 ETN은 빌려주는 거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20년, 30년 뒤에 다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사실상 이제 만기까지 홀딩하는 경우는 잘 없고 그 전에 거래 차익을 많이 노리고 거래를 한다는 점. 대부분의 상품들이 이제 니치 프로덕트 에어리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 커머디티나
화폐, 그리고 신흥국 등 이런 이제 니치 마켓 혹은 니치 프로덕트에 집중이 되어 있다. 조금 더 보면 어떤 이점과 단점이 있는지 보면 ETN 같은 경우 ETN은 이제 세금적인 부분에서 유리한데 이제 배당 같은 것들이 ETF와 다르게 없기 때문에 이제 숏텀 단기적으로는 세금을 거래 이익에 대해서 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인덱스랑 벤치마크를 정확하게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추적 오차가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이제 니치 마켓이나 니치 프로덕트에 이제 시장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조금 ETN의 특징 중에 좋은 점들인데, 반대로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ETF와 같이 이제 벤치마크를 따라가니까 그 벤치마크에 마켓 리스크는 존재하죠, 기본적으로. 근데 플러스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위험도, 금융기관의 신용 리스크도 이제 같이 들어간다는 점이죠. 뭐 대부분 큰 금융사에서 이제 ETN을 만들기 때문에 뭐 크레딧 리스크가 클까 싶긴 한데, 2008년의 경우 그렇게 대형 금융 회사들이 무너진다면 또 크레딧 리스크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점도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뭐 신흥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동성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동성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다음 개념이 이제 뮤추얼 펀드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인덱스 펀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뮤추얼 펀드는 전문적인 펀드 매니저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비싸고 좀 액티브하게 운영이 된다. 반대로 인덱스는 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지수를 따라가는, 인덱스를 추종하는 그런 펀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당연히 이 인덱스 펀드가 비용이 더 저렴한 부분이 있겠죠. 이제 그 정도 차이를 생각을 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폐쇄형 펀드와 개방형 펀드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그래서 폐쇄형 펀드가 뭐냐? 처음에 IPO를 통해서 돈을 모으는데 주식과 같이 퍼블릭 마켓에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다. 이제 세컨더리 마켓, 유통시장에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 그냥 자금 조달하는 방식이 동일해 보이는데, 이게 처음에 한번 IPO를 할 때 돈을 모으고 끝입니다. 그 뒤로 이제 다시 증권을 발행해가지고 추가로 이제 자금을 모을 수가 없는 그런 펀드가 폐쇄형 펀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방형 펀드와 동일하게 포트폴리오에 홀딩하고 있는 종목의 가치에 따라 이제 가격이 변화를 하는데, 플러스 이게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또 받는다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개방형 펀드의 가격은 포트폴리오의 이제 순자산 가치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변동하는데, 폐쇄형 펀드 같은 경우는 마켓 포스 앞에 여기 수요와 공급과 같은 말이죠. 요거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변동이 된다. 순자산 가치에다가 더 이상 찍어내지 못하니까 차익 거래가 불가능하고, 차익 거래가 안 되니까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또 변동이 된다. 그리고 이제 폐쇄형 펀드의 좀 장단점을 좀 살펴보면, 이제 가격의 투명성, 이제 새로운 자금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에 조달된 자금을 통해서, 그리고 또 환매가 안 된다는 그런 특징들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대신에 변동성이 좀 높다. 이 변동성이 높은 이유가 아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좀 더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높고, 아무래도 개방형 펀드에 비해서 유동성이 좀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요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크게 할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디스카운트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왜 차익 거래가 안 되느냐를 좀 더 찾아봤는데요. 요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폐쇄형 펀드는 발행 주식의 수를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IPO 할 때 그때 발행된 주식이 전부이기 때문에 발행 첫날에 결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격과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점이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순자산 가치보다 높으면 이 펀드 회사가 주식을 더 발행하고 시장에 팔고, 그 대금으로 이제 그 구성하고 있는 종목을 시장에서 더 사들이면
이제 폐쇄형 펀드 자체의 가격과 이 순자산 가치 사이의 괴리가 축소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면 차익 거래가 되풀이되면서 그 간극이 좁아지면서 순자산 가치를 정확하게 이제 쫓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못하게 하도록 한 거죠. 이게 당연히 괴리가 커지면 안 좋은 거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펀드 회사가 주식 발행을 하고 거기다 이제 환매 특권을 남용을 하면 주가를 조작하고 이득을 챙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익 거래가 불가능한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큰 이유가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이제 GBTC, 그레이스케일에서 이제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GBTC가 폐쇄형 펀드의 일종인데, 하나 예시인데, 여기 보면 요 녹색 깔선이 마켓 프라이스고, 그 다음 요 청록색 깔선이 이제 한 주당 비트코인 순자산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죠. 비교를 해보면 마켓 프라이스가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데 좀 더 위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월 28일 기준으로 종가가 이제 14.91, 그래서 이제 변동이 마이너스 4.85%가 일어났는데, 이에 반면에서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 한 주당 비트코인의 가격은 12.79달러인 거죠. 그리고 이게 전날 대비 0.08% 올라간 거니까 이 간극의 차이가, 이것도 0.08% 올라가야 되는데 이만큼 차이가 난 것이 아까 말했던 마켓 포스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를 잘 계산해서 거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이 부분이 차익 거래가 없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는다 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다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